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클럽 명리오타쿠 에럭입니다. 오늘은 오행을 이해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어, 우선은 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행에 대해서 각 글자들이 어떤 특성들로 생과 극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행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순환하는 어떤 고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순환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순환의 고리에 토가 중심을 갖고 있다. 토가 이 사행들을 잘 적절하게 조합해서 쓰고 있다. 이 부분으로 우선 그림을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목이 화를 생하고요. 금이 또 목을 극하고요. 그리고 수가 목을 생하고요. 그리고 목이 또 토를 극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오행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는 부분을 각 글자들마다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일 경우에는 목생화가 되잖아요. 목생화는 확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섞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뭔가 활발하게 웃고 떠들고 내지는 빠르게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속도감을 서로 갖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목생화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 그리고 목극토는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이게 어떤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목국토, 목이 할 일이 생겼다. 목의 토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획, 계획, 창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국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극목 같은 경우에는 목이 어떻게 쓰임을 갖는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너가 잘하는 이유는 이 금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통해서 목을 이제 목이라는 어떤 계획이나 기획력을 이제 실천력이란 금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구성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목을 재구성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위와 같이 금극목에 대해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생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이지 않는 수를 목이라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새롭게 전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에 이제 수라는 어떤 철학성을 담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어떤 오래된 어떤 전통이나 그런 역사, 수라는 그런 영역에서 목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물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목 하나만 보더라도 목생화, 그리고 금극목, 그리고 목극토도 되고 수생목도 되고 이런 구성들을 또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만 얘기했지만 화도 마찬가지로 화를 생해주는 목이 있고 그리고 화를 극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가 생하는 토가 있고 화를 또 극하는 그러니까 금을 극하는 화가 또 있는 거죠. 이것들이 다 얽히설키 엮여 있으니까 단순히 생적인 부분 말고라도 어떤 극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더 이해를 시켜드리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행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얘기 드렸고요. 제가 아직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십성도 마찬가지로 생하는 거는 식상이 되고요. 어떤 기준이 돼서 그 기준점이
극하는 건 재성이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생해주는 건 인성, 그리고 대상의 오행을 극하는 걸 또 관성이라는 어떤 십성에 대한 부분도 이 오행에서 파생된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유정하냐 무정하냐에 따라 음양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여기서도 이제 음양이 맞다고 하면 유정한, 음양이 반대다 그러면 유정한 거, 그리고 음양이 같은 글자가 서로 극하면 무정한 글자가 서로 생하거나 극할 수가 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오행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좀 파악한 부분이요. 아까는 어떤 위치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방위적인 모습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게 동서남북 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환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 충분히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행은 어떤 과정, 그러니까 즉 시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작하면 끝이 있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오행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조주석야,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승전결도 마찬가지로 이 오행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목은 또 아이를 의미하는데 아이, 그러니까 유아, 청년,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오행을 또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로병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에 대한 특성,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인성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전 단계에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또 인성적인 부분, 관성적인 부분, 내가 뭔가 대상을 만들어내거나 덜어는 이제 극하는 부분은 또 이제 미래적인 부분으로도 또 오행을 또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행은 또 공간적인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수는 안 보이는 영역되고요. 화는 보여지는 영역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은 움직이는 거, 금은 멈추게 하는 부분.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목은 이제 동쪽, 해 뜨는 곳, 그리고 화는 정오, 그리고 금은 저녁,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수는 잠자는 시간. 이런 구성으로 또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하는 에너지는 서로 뭔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춥다, 덥다, 내지는 습하다, 그리고 건조하다. 한난조습도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한난조습이 이 오행에서 파생됐음을 또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또 주어지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유명해지는 거, 뭔가 밝혀지거나 뭔가 결과물이 나오거나 드러나는 건 화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속 있는 거, 정리한 거, 마감한 거, 뭐 수의 영역이죠. 그리고 대중적인 부분은 이제 양권의 어떤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생화 구간이 어떤 대중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또 개인성은 또 금생수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개인적, 대중적, 남성성, 여성성 이것도 다 오행으로 다
파생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공부할 때 이것은 제가 활용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십성 내지는 뭐 천간의 각 글자들 이런 것들을 각 공부할 때 이 글자가 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좀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접시 위에 뭔가 간목이라는 식재료를 올려놓고 위아래 좌우로 목화 토금수를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이 글자들이 각각 뭐 간목과 간목이 봤을 때, 간목과 을목이 봤을 때, 간목이 병화를 봤을 때, 간목이 정화를 봤을 때, 간목이 무토를 봤을 때, 간목이 기토를 봤을 때, 그 외에 뭐 신금, 경금, 임수,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 간목하고 대응하는 글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간목을 더 알맞게,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하게 간목을 더 깊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목도 음양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간목도 살아있는 간목인지 죽어있는 간목인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성해서 이해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 간목이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에너지를 갖고 그것의 용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주를 공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간목이 어떻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간목이 어떤 계절이냐, 어떤 다른 천간의 글자들과 대응하느냐, 운에서 어떤 글자가 왔느냐에 따라 이 간목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각 다른 글자들이 기준으로 잡으면 간목이 다른 십성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서로 대응하는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게 이 명리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간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포스팅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오행을 공부할 때 이렇게 목이 어떻네, 화가 어떻네, 일반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설명대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전체적인 오행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십성 위주로 아마 명리를 공부했을 텐데 이 오행도 같이 십성과 곁들이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과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리가 더 재밌고 더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부분도 함께 궁리해보는 시간 한번 같이 갖겠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도식하는 운을 타서 그런지 영상을 여러 번 찍다가 지웠다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오행 공부했고요. 다음번엔 천간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명리 오타쿠가 되고자 하는 에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